물권 변동이죠. 제2항은 물권 변동과요. 변동과 등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봐요. 등기. 그래서 물권 변동과 등기를 보면 우리가 첫 번째 물권 변동에 대해서 본단 말이죠. 지금부터 보면 우리가 이제 건물의 요건이 있어. 건물의 요건이 있는데 건물은 기둥하고 그다음에 지붕하고 그다음에 뭐가 있다? 주된 벽이 있죠. 이 주된 벽인데 이것을 갑이 이렇게 기둥, 지붕, 주된 벽이 있기 전에 기초공사만 항상 상태에서 갑이 이것을 을한테 매도했다. 그래서 을이 매수해가지고 건물을 완성을 시켰다.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중에서는 을이 뭘 한다? 원시 취득을 해요. 을이 원시 취득 이렇게. 그런데 이런 것들이 기둥, 지붕, 벽이 만들고 난 후, 이렇게 만들고 난 후에 이것을요, 병이 그것을 매수를 해가지고 병이 건물을 완성을 시켰다. 그럼 어떻게 되냐? 갑하고 병 사이에서는 누가 원시 취득이냐? 갑이 원시 취득이 되는 것이요. 원시 취득. 알겠죠?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 이제, 가공의 문제인데, 도급이죠? 만약에 여기서 수급인이 재료와 비용을 들여가지고 건물을 건축했다. 그럼 이것은 누구 것이냐? 이것은 수급인 소유이다. 그래서 수급인 소유가 돼. 수급인이 원시 취득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은 수급인 소유인데 도급인 소유로 하기로 합의를 한다. 그러면 도급인이 뭐가 된다? 원시 취득이다. 여기서 의미가 되는 것은 수급인 소유일 때는 수급인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만약에 도급인 소유일 경우는 뭘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채무자가 재료와 비용으로 건물을 완성을 시켰다. 그런데 건축 허가 명의는 채권자 명의로 했다. 채권자 명의로 아무리 허가를 했다 할지라도 실제로 재료와 비용을 든 사람이 가공주의에 입각해서 이 사람이 채무자가 뭘한다? 원시 취득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유권의 취득자는 누구다? 그것은 채무자가 되는 것이지 그것은 건축 허가 명의를 받은 채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물권 변동에 관한 것이고 우리가 등기는 먼저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법상의 권리죠. 등기 청구권은 사법상의 권리이고 이것을 실체법상의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실체법상의 권리가 차이가 뭐냐면 등기 신청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등기 신청권은 국가기관이 하니까 공법상의 권리이고 절차법상의 권리이다 이란 말이죠. 등기 청구는 먼저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채권적 청구권이 있는데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 그럼 매수인은 지금 등기 청구권은 있지만 현재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고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매수인의 등기 청구는 채권적 청구권이고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게 바로 점유취득시효. 우리가 점유취득시효잖아요. 이 점유취득시효의 경우는 현재 소유자가 아니죠. 뭐를 해야 소유자가 된다?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자가 된다. 세 번째는 뭐냐면 환매권이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다? 임차권이죠. 그래서 임대차의 경우는 621조에 의해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만 채권적 청구권이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보면 여기서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또 병한테 처분하죠? 이렇게요. 근데 을이 등기 하지 않았어? 하지 않고 갑과 을과 병과를 합의해서 갑이 직접 병 앞으로 등기를 해주기로 합의를 했어. 합의를 하게 되면 최종 양수인 병이 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현재 병은 소유자다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병이 갑에게 행사하는 청구권은 뭐라 한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는데 을이 근장이죠. 근장인데 근자권자가 피담보 채권 1억이단 말이죠. 피담보 채권이 1억 원의 근자권이 있는 집을 산 사람 병을 우리가 뭐라 한다? 제3 취득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을 우리가 뭐라 한다? 소유자라고 얘기하는데요. 만약에 매매를 해가지고 병이 갑한테 돈을 줬더니 갑이 1억 원의 돈을 다 갚았어. 갚으면 이제 근자권의 이 등기를 뭐라 한다? 말소 청구를 해야 되겠죠. 이 말소 청구를 누가 하느냐? 만약에 갑을 뭐라 한다?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로서 하죠. 이 갑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까 물권이다, 채권이다. 채권이죠. 우리 이것을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병은 누구다? 제3취득자로서 뭐가 된다? 소유자죠. 소유자는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병은 을에게요.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면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말이죠. 이 물권적 청구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대표적인 게 바로 등기가 무효인 경우죠. 등기가 무효인 경우 1번 이건 갑이죠. 2번 지금 을 앞으로 됐다. 을이 등기소를 위조했다. 위조했으면 우리는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인지 효력 전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누가 소유하다? 갑이 여전히 소유자다. 그래서 갑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에 뭐를 청구한다? 말소를 청구한다. 말소 청구하면 갑은 누구다? 갑은 누구다? 갑은 소유자다.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다. 그래서 갑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에 말소를 청구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를 할 수 있냐? 진정명의 회복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진정명의 회복은 누가 하는 것이다? 현재 소유자가 한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그래서 말소 청구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라고 하는 것은 둘 다 갑이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 한다? 소송물이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소송물이 동일하다. 따라서 말소 청구를 했는데 패소했죠. 그러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또 물권적 청구권은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는 것이죠. 2월 1일 계약을 체결하죠. 그 다음에 을 앞으로 3월 1일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럼 을은 소유자가 된다. 소유자. 그 다음에 갑하고 을하고 4월 1일 계약이 해제가 된다. 그 다음에 취소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러면 등기는 2월 1일부터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소급해서 무효, 그 다음에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무효가 되고, 그래서 을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고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한다. 그래서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하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뭐라 한다? 말소를 해야 된다. 이 말소를 뭐라고 표현한다? 원상 회복 의무다. 이렇게 하고, 말소는 누가 말소한다? 소유자가 말소한다. 우리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소유권의 기한, 소유권의 기한, 방해 제거, 방해 제거 청구다. 이렇게.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다. 우리 이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하고,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을 뭐라고 한다?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소유권에 의한 방해 제거 청구권을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등기가 말소가 되기 전에 보면 등기는 지금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무효인데 소유권은 갑한테 되어 있죠. 그래서 소유권은 누구한테 되어 있다? 갑에게 되어 있는데 등기는 누가 앞으로 되어 있다? 을 앞으로 되어 있죠. 이 등기를 우리는 뭐라 한다? 실체관계, 실체관계에 뭐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부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바로 잡는 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다. 왜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무효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에 말소를 청구하거나 진정명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뭐란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 소유권을 뭐란다? 소유권을 권리라고 하고, 권리를 뭐라고 한다? 실체관계라고 하고, 따라서 이 등기는 뭐라고 한다?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 그것을 바로잡는 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계약을 뭐란다? 계약을 원인행위라고 한다. 원인행위. 계약은 원인행위고, 원인행위가 소급해서 무효가 됐죠. 그래서 원인행위의 실효다. 이렇게. 원인행위의 실효라는 것은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됨으로 인해서 소급해서 효력이 없어진 것을 원인행위 실효라고 하고, 이러한 원인행위 실효를 바로 잡는 것을 뭐라고 한다?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이것도 물권적 뭐라고 한다?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요, 또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가장해서 매매한다. 가장 매매를 해서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이 등기는 통정의 표시에 의해서 무효이고, 을은 소유자가 아니죠. 을이 소유자가 아니면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갑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에 뭐를 한다? 등기에 말소를 청구하죠. 등기 말소 청구는 누가 말소한다? 소유자가 말소를 청구한다. 따라서 이것을 뭐라 한다?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 한다? 등기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등기 청구권을 했으면 186조하고 187조에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하는 것이 중요한데, 첫 번째 이제 시험에 잘 나오죠. 첫 번째 186이냐, 186조냐, 187조냐. 186조는 뭐라 한다? 법률 행위라고 얘기하죠. 이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에 관한 득실 변경은 뭐를 함으로써?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187조는 우리가 부동산에서도 법률의 규정이죠. 법률의 규정의 경우는 뭐를 할 때?
취득할 때는 등기를 한다. 취득할 때는 등기가 없어도 되지만 이것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되고, 등기 없이 처분하면 물권적 효력은 없지만 채권적 효력은 있다. 그래서 등기 없이 처분하면 채권적 효력, 즉 계약으로서의 효력은 있다. 특히 법률의 규정에서 뭐가 있냐? 먼저 건물의 신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자, 두 번째는요, 여기서 상속이 있죠? 상속. 그 다음에 경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용징수가 있죠? 공용징수가 있고, 여기서 무슨 판결이다? 형성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여기서 상속하고 같은 것이 뭐다? 회사 합병이고, 그 다음에 포괄유증이란 말이에요. 포괄유증. 그 다음에 경매하고 같은 것이 뭐다? 공매인 것이고, 공용징수하고 같은 것이 뭐다? 수용인 것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용익물권이죠. 용익물권의 경우는 존속기간이 종료가 되죠. 종료가 되면 뭐 없이? 말소 등기 없이, 말소 등기 없이, 당연소멸하죠. 말소 등기 없이. 이것을 우리가 말한다 187조라고 하는 것이고, 담보물권이죠. 담보물권은 피담보 채권이 변제가 되죠. 변제가 되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 그래서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하고, 그 다음에 무효 취소 해제다. 계약이 무효하고 취소하고 해제가 되죠. 해제가 되면 뭐 없이? 등기 없이 뭐가요? 소유권이, 등기 없이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뭐 한다? 복귀를 한다. 이렇게. 그래서 무효 취소 해제. 그 다음에 여기서 법정 지상권이다. 알죠? 법정 질권이다. 법정 저당권이다. 이런 것들은 법정이란 말은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여기서 법정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법정 갱신이라고 하는 것이다. 전세권. 건물 전세권에 있어서 법정 갱신은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하고, 이때 판결은 어떤 판결이다? 형성 판결인데, 형성 판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다? 공유물 분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분할 청구 소송의 결과로 나오는 뭐죠? 판결이다. 이렇게. 186조는 여기서 뭐냐면 먼저 법률행위니까 무슨 계약이다. 계약. 법률행위는 계약, 단독행위, 합동이죠. 그래서 무슨 계약이 있으면 전부가 다 이것은 법률행위니까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매매계약, 교환계약, 증여계약.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예약 완결권,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죠. 예약 완결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뭐가 된다? 여기서 본계약이 성립되죠. 본계약. 그래서 본계약이 성립하니까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첫 번째 중요하고, 이때는 무슨 판결이다? 이행 판결이다. 이행 판결 또는 이것을 뭐라 한다?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확인 판결 같은 것도 되고, 이행 판결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화해 조서가 작성됐다. 이런 것도 다 뭐라 한다? 등기를 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이행 판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다? 청구권이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죠. 청구권. 이것을 우리는 청구권에 의한 판결을 무슨 판결이라고 한다? 이행 판결이라고 하고, 이행 판결의 경우는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을 명하는 판결, 소유권 이전에 관한 화해 조서가 작성됐다,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청구 소송이 있었다, 소유권 이전 이 말이 나오면 이행 판결로서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되고, 예약 완결권을 행사한 경우도 반드시 완결권 행사하면 본계약이 성립되니까, 계약이니까, 법률행위니까 반드시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험에 주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 다음 중에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등기 없이도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186, 187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간생략 등기를 한번 보면, 먼저 미등기 부동산의 법적 지위를 한번 보면,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하고 계약을 하죠. 그래서 을한테 목적물을 인도를 해. 인도를 했는데 이 을이 아직 미등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을은 미등기니까 갑에 대해서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등기 청구권은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 점유를 계속, 그러면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점유를 뭘 한다? 상실하면 상실한 날부터 몇 년 안에? 10년 안에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 것이고, 갑하고 을하고 보면 갑 앞으로 지금 현재 미등기니까 등기가 되어 있죠. 이 갑을 뭘 한다? 우리는 형식적 소유자라고 하고, 이 사람을 뭘 한다? 법률상 소유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을은 갑하고 계약을 통해서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물건을 인도받았죠. 그래서 을은 물건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기 때문에 갑은 매수인 을이 토지는 건물에 인도받았지만 아직 미등기라고 해가지고 갑이 을에게 건물의 반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고, 만약에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했다, 다시 병한테 목적물을 인도를 했다, 그러면 갑은 을한테는 반환을 청구를 못하지만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병에게도 뭐를 청구하지 못한다? 반환을 뭐하지 못한다? 청구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왜냐?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을의 권리를 그대로 이전받은 사람이고, 을은 갑의 반환 청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병도 마찬가지로 갑의 청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이 병도 지금 을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지금 뭐랬냐? 처분했죠? 이 처분한 것을 점유계속으로 볼 것인가, 점유상실로 볼 것인가, 이게 문제죠. 그런데 이때는 뭐로 본다? 점유계속으로 본다. 그래서 여전히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또 병이 목적으로 인도받았죠? 인도받았다는 것은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병도 을에게 등기를 청구해야 되겠죠? 몇 년 안에? 원칙적으로 10년 안에. 그런데 인도를 받아 있으니까 병의 을에 대한 등기 청구권도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을이 병한테 처분하면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도 여전히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진행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것과 이제 같이 연결이 되는 게 중간생략 등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죠.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죠. 그러면 을은 갑한테 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하죠. 등기 청구권. 이 등기 청구권 행사에서 을 앞으로 뭘 한다? 등기를 해야만이 을이 소유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을이 여기서 등기를 하지 않죠. 하지 않고 을이 다시 이것을 병한테 처분해. 병한테 처분하면서 갑한테 부탁해서 직접 병 앞으로 등기를 하게 만드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중간생략 등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병 앞으로 뭐를 한다? 등기를 하죠. 그러면 이 등기가 중요한 것은 이미 등기가 됐다. 이미 등기가 됐으면 그것은 합의를 불문하고 합의를 불문하고 병이 소유자가 돼. 그래서 일단 병 앞으로 어떤 이유로 인해서 병 앞으로 등기가 돼 있죠. 돼 있으면 중간생략 등기하기를 하기로 갑을 병 간에 합의가 있었냐 없었냐 그걸 따지지 않고 합의를 불문하고 소유자가 돼. 그래서 소유자가 되지만 공법상으로 뭐가 된다? 처벌을 받는다. 처벌. 사법상으로는 이것은 단속 규정에 해당해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특히 중요한 것은 합의가 없더라도 완전한 소유자가 된다 이런 말이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만약에 합의가 없다. 그러면 합의가 없다. 합의가 없으면 아직 합의가 없는 것이 미등기다. 미등기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나오죠. 이 등기 청구권은 전원의 합의가 있었느냐, 전원의 합의가 없었느냐 이 말이죠. 합의라는 것은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를 해주기로 합의가 있었느냐. 합의가 없다. 그러면 병은 누구를? 을을 대위해서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을을 대해서 합의가 있다. 합의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병은 어떻게 한다? 직접 누구에게? 갑에게 청구하죠. 그래서 이게 갑에게 직접 청구하는 것을 우리는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만약에 갑이 여기서 이것을 거절할 수 있죠. 갑이 거절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때요 병은 을을 뭘 해서? 대위해서 청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매매 대금을 뭐 할 수 있다? 인상할 수 있다. 그래서 매매 대금을 인상하면 인상된 매매 대금하고 등기가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이기 때문에 갑은 을로부터 인상된 매매 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병의 등기 청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합의가 있다 할지라도 갑은 이렇게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갑에서 병 앞으로 완전하게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 을은요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다? 권리가 여전히 존속한다. 합의가 있다 할지라도 병 앞으로 완전히 등기가 되기 전까지 이렇게. 그런데 을이 갑에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을 자기가 직접 행사해서 등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병에게 넘긴단 말이에요. 양도한단 말이죠. 이렇게 등기 청구권을 양도할 때는 어떻게 되냐? 을이 갑에 대해서 을이 갑에게 통지를 해. 뭐라고 하냐? 내가 지금 내가 당신에 대한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했으니까 병한테 등기해 줄래? 이렇게 통지를 해. 여기에 대해서 갑이 을에게 뭘 한다? 승낙을 해. 알았어. 그러면 당신한테 등기하거나 병한테 등기하거나 똑같으니까 그럼 병한테 직접 등기를 해주겠다. 그래서 갑이 그것을 승낙을 해.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이것은 전원의 합의라는 말이고, 전원의 합의. 그래서 전원의 합의가 있으니까 병은 갑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중간생략 등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제 중간생략 등기에서 보면 또 하나를 보면 우리가 이제 뭘 볼 수 있냐면 가등기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가등기요. 그러면 가등기는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가등기는 1번 이렇게 돼 있죠. 1번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2번에요. 을이 가등기를 하죠. 가등기를 이렇게 하죠. 2월에는 가등기는 뭐냐면 그것은 예비 등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등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갑은 제3자
병한테 4월 1일 날 처분할 수 있죠. 그래서 가등기가 있다 해서 갑의 처분 권한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는 완전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이 병이 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다. 그런데 가등기는 뭐냐? 아직 완전한 등기가 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가등기에게서 번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번등기 청구권, 이 번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고 이것은 아직 을이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등기에 의한 번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다 이 말이고, 이 병은 4월 1일 등기가 되면 병은 소유자가 되고 소유자로서 토지나 건물로부터 과실을 수취해서 자기 자신이 가질 수가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을이 가등기에서 번등기라죠. 번등기를 10월 1일 날 번등기했다. 그럼 번등기할 때부터 을은 소유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는 것은 번등기부터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이고, 그러면 손이는 어떻게 되냐? 손이는 가등기란 때로 소급한다. 그래서 가등기에 의한 번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의 손이하고 그 다음에 후등기를 비교해서 먼저 된 등기가 유효이고 나중된 등기는 효력이 없게 돼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10월 1일 직권으로 말소하게 된다. 그래서 직권을 말소하게 되면 이 병은 4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는 소유자로서 과실을 수취하고 그러면 10월 1일 이후는 을이 과실을 수취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고, 만약에 을이 가등기한 번등기를 10년 안에 번등기를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10년이 지나서 가등기에 의한 번등기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소멸시효 10년이 지났다 이 말이죠.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병이 완전한 소유자가 되고, 그래서 병이 소유자로서 병이 을의 가등기 말소를 청구해. 을의 가등기 말소를 청구하죠. 말소를 청구하는데 지금 이 병이라는 사람은 소유자죠. 그래서 을의 가등기의 말소 청구는 병이라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이 되는 것이다. 왜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10년 안에 번등기를 하지 않으면 병이 완전한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완전한 소유자니까 병이 가등기의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고, 번등기를 할 때는 언제 번등기 한다? 번등기는 누구한테 번등기 하는가? 지금 가등기 모자 갑에게 하는가? 병에게 번등기를 청구하는가? 번등기는 누구에게 청구한다? 갑에게 청구하고, 이 병을 뭐란다? 양수인이라고 하는데 양수인에게 번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다. 왜냐? 언제나 을이 가등기에 의한 번등기를 한다는 보장이 있다 없다? 없다. 문제는 뭐냐? 가등기가 됐으면 을이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 가등기에 의한 번등기로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을이라는 사람이 증여를 받아가지고 증여를 받아서 등기를 했다 이 말이야. 증여를 받아서. 그러면 가등기에 의한 번등기 청구권은 소멸하는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경우도 번등기에서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가등기 권리자가 다른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 할지라도 가등기에 의한 번등기 청구는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고 10년간 그대로 뭐를 한다? 존속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가등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병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가등기 자체로서 가등기가 있는데 번등기 처분금지 가처분, 즉 가등기는 번등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데 번등기는 못하게 번등기 처분금지 가처분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가등기죠. 가등기는 현재 효력이 없는데 나중에 번등기라게 되면 효력이 있고, 그 다음에 채권적 청구권이죠.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그건 매수인이죠. 현재 소유자가 아니죠. 뭐를 해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되죠. 정지 조건이죠. 정지 조건은 처음에 합격하면 차를 사준다. 현재 합격하지 않았으니까 차를 사주는 것이 아니죠. 나중에 뭘 했을 때? 합격을 했을 때 차를 사주는 거죠. 그래서 구조가 가등기하고 채권적 청구하고 정지 조건이 같죠. 그래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가등기를 붙일 수 있고 채권적 청구권에 가등기를 붙일 수 있다. 우리 시험에는 뭐라고 나오냐? 물권적 청구권에 가등기를 붙일 수 있는가? 물권적 청구권에는 가등기를 붙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란다? 가등기에 관한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